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저도 이제 80년 6월의 상황을 이제 회고한 거를 이제 접했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한열 열사의 장례 집행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영정든 자신의 모습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본인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그 6월 10일 날 80년 6월 10일에 명동 거리에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항쟁 현장에 나가가지고 당시 최루탄이 온갖 군데 쏟아지다 보니까 눈물 콧물을 다 흘리는 가운데 그 직장인들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져가지고 하늘에게 꽃비처럼 휴지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자기는 가장 인생에서 절절한 장면이었다고 이제 회고도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학생운동 시기를 지나가지고 본격적인 전업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마도 이제 영입을 통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게 어쩌다가 어떤 계기로 하게 된 겁니까? 일단 그 13대 총선 때 88년에 김대중 전 총재가 이제 직접 당시 평민당 영입 제안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이한열 열사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마 그 저거에서 풀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죠 네,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우상호 학생이죠. 가서 이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아마 그때 좀 이게 연을 좀 연을 쌓아오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제 88년 13대 총선에서 이제 평민당에 들어와라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우상호 당시 이제 우상호 지금 수석이 그걸 거절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1988년 그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잖아요. 근데 당시 김영삼, 김대중 그 후보 단일화 실패하면서 당시에 그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양김에 책임을 묻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일단 가지 않았다가 95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여기에 이제 이거를 지지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서대문 갑에 이제 우상호 의원 지역구예요. 근데 이 서대문 갑에 또 이제 자기의 그 라이벌이 있는데 그 이성원 전 그렇죠. 지금은 오래 붙었죠. 네. 서대문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우상호 의원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둘이서 6번 붙어요. 6번 붙는데 그 결과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4승, 뭐 이제 이성원 전 의원이 이제 2번 이겼는데요. 우상호 수석이 4번, 이성원 전 의원이 그렇죠. 4번, 네. 2번. 근데 이게 이제 번갈아 이겼습니다. 16대, 18대는 이성원, 그다음에 17대, 19대는 우상호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 2016년 총선부터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대한 수도권 여론이 악화되면서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에서는 이성원 지금 구청장이죠. 전 의원이 굉장히 좀 크게 져요. 라이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때 아마 이성원 전 의원이 이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역구를 털고 2022년 대선 직후 열린 지방선거에서 서대문 구청장으로 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래서 상황인데. 네,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정치권 영입식은 보니까 99년 11월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이 또 이제 쟁쟁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른바 이제 전대협 동지들이죠. 그때 이제 이인영, 임종석, 오영식.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 전대협 출신 뭐 청년피라고 해서 다 대대적으로 영입을 하고 이제 그 이제 2000년 총선에 나섰잖아요. 4명이 다. 오영식 의원은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 비례대표로 나갔고 그런데 이제 4명 나서가지고 1명 빼놓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종석 의원만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제 당선이 됐고 아까 이용 기자 말했듯이 뭐 우상호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은 떨어지고 그 다음 이제 총선에서 다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선거 경험에서 탈락의 경험도 많은 게 서울시장 선거도 2번 도전했는데 2번 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앞서서 제가 아까 우상호, 이성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두 사람을 다 좀 아니까 두 사람이 되게 달라요. 우상호 의원은 사석에서 여러분들 다 만나보셨겠지만 좀 재밌고 말도 많고 달변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성원 전 의원은 상당히 진지합니다. 진지충이에요. 말 많이 없고. 근데 우상호 의원은 이제 중앙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 관리를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이성원 전 의원은 막 지역에서 정말 장난 아니게 돌거든요. 꼼꼼하게 다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홍은동 사니까 2004년 총선에서 이성원 구청장이 져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플래카드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뭐 성원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독한 사람들끼리 서로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맞붙다가 지난 총선 때 둘 없는 총선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야, 이제 서대문이 무주공산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옆 지역구지만. 이제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4선 했으면 사실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2018년도에 그 국회 기자간담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단 그때 도전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세다 보니까 그냥 벽을 못 넘고 그 당내 그렇죠. 경선에서 네. 지고요. 그래서 그냥 총선에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박 전 시장이 이제 그 돌아가셨잖아요. 그 성추문 사건 이후로. 그래서 2021년에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다시 도전을 하는데 이때는 당내 경선에서 이제 박영선 전 의원의 벽을 못 넘지요. 어쨌든 좀 그 뭐라고 할까 저 그 지명도는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저 기자 출신이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는데 우상호 의원은 이제 여의도 안에서는 되게 유명한 유명하지만 네. 인사지만 대중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덜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두 번의 도전을 모두 실패를 했지요. 좀 애꿎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 우수석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이제 장관 후보 하마평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첫 통일부 장관 뭐 후보로 하마평 올랐는데 본인은 이제 그럴 리 없다고 일축을 아예 했고 2019년에도 문화부 장관 내정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본인이 라디오인가 어디 나와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당에서 쓰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뭐 만류했다. 그 당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뭐 만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2020년 북한하고 관계 안 좋았을 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제 물러나고 난데 후임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이인영 의원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다음 우상호 뭐 수석이었죠. 그런데 또 그때도 본인 입각할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이 됐고 대신 어떻게 보면 내가에 참여하는 대신 서울시장 2번 도전한 거잖아요. 근데 두 번 다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얄궂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까지 한 거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런 정치적 업적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을 주도한 건데 당시에 이제 온건주의자다 보니까 저도 이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강경파들은 바로 뭐 탄핵해야 된다는데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하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좀 그 이선 후퇴 절충안을 내서 일단 전국을 안전시키고 근데 당시 이제 들려오는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조기 대선을 사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도 준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차피 그 전에 총선에서 그 새누리당이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의외로 패했고 여론이 완전히 지금 반전이 됐기 때문에 선거는 어차피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한 선거를 별로 바라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상호 당시 그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지금 돌려봐야 새누리당에서 40석 안 넘어온다. 그래서 저기 이선 후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절충안을 제시를 하고 이런 의견을 당시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도 전달을 한 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촛불 집회 규모가 막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여론이 막 악화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막 이제 버티고 뭐 물러나라는 거에도 버티고 하니까 이제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지경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내부 분열이 일죠. 비박계에서 맞아요. 네. 난 국정농단 책임 이거 왜 내가 니들하고 같이 져야 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상호 수석이 처음에는 다시 이제 여야가 합쳐서 뭐 조기하야 절충안을 냈는데 그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이제 거부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 밀어붙인다기보다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일부러 양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안 설명하는 건 탄핵소추안 이거는 당시 이제 안철수당이죠. 김관영 그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를 담당할 탄핵소추위원 단장은 우리 그 유명한 그 공무원 합격의 지름길인 권성동 의원이 맡게 됩니다. 네. 지금 그분이 그때 하신 말들을 지금 다 스스로 뒤집고 있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유명한 얘기인데 네. 여하튼 탄핵의 상징적 장면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실리를 취한 건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12월 9일에 탄핵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 지도부에 얘기한 건 222표인데 내지 226표. 실제로는 234표가 나와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탄핵 전에 그 백남기 농민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하고 야삼당이 이제 뭐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마침 그때 또 운명의 장난 같은 건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문제가 막 터져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청와대 가면 서별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몰래 구조조정 문제를 졸속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 그래서 부실을 야기했다. 이런 의혹이 막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수석이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당시 또 원내대표가 누구냐면 새누리당은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네. 협상을 해가지고
당시 정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안종범 전 수석 이게 서별관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대신 백남기 청문회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백남기 청문회 성과가 이게 크지는 않았는데 다만 그때 이제 국정농단 이후에 불거지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때의 성과로만 보기에는 좀 그렇고 백남기 청문회에서부터 계속 박근혜 정부가 서서히 무너지는 어떤 그 디딤돌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상호 수석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이런 성과로 보는 시각들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정말, 예. 그거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그 백남기 농민 사건 이제 뿐만 아니라 그 8월 이후에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 결의안 그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 국회에서 장관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면 뭐 그 윤석열 정권을 빼고 나서 그 무조건 이제 대통령이 사실 그걸 받아들였어요. 6차례인가 있었는데 그런데 박근혜가 그 당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되게 안 좋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국정농단 의혹들이 갈수록 불거지면서 이제 결국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져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백남기 농민 사건 그 청문회 그다음에 이제 김재수 그 해임 결의안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쌓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우수석 뭐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원체 여야 의원들하고 친하게 지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이제 당시 이제 탄핵 표들 모을 때 뭐 밤낮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 지금도 본인이 그 당시에 뭐 술을 엄청 마셨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겉으로는 나 탄핵 반댈세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만나서는 사실 내 찬성인데 대신 절대로 알리지 마라. 알리면 나 이제 죽는다. 그러면서 우수석이 지금도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 정치적 신의 때문에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정말로 우상호 수석이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로 사람을 구워 삼는 재주는 있는 것 같은 게 본인이 쓴 그 민주당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노무현 그 대통령을 선출한 그 민주당의 경선 시기에 당시에 이제 이인재하고 어쨌든 각축전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강원도 지역이 굉장히 불모지여가지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노무현 캠프에서 우상호한테 미션을 줬대요. 너 강원도 출신이니까 네가 가서 설득해라 했는데 정말로 밤잠 안 자고 그 대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술 먹고 밥 먹고 해가면서 미약을 받아내. 실제로 그 투표함을 개봉을 해보니 노무현이 이인재를 누르는 기염을 토하는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와 정견이 다른 사람, 입장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수용성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도 4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는데 지난 총선 때는 스스로 불출마를 합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그거 뭐 서울시장 선거 계속 지금 경선 안 됐잖아요. 근데 보통 내가 국회의원을 가지고 경선에 뛰어드는 거는 약간 좀 뭐라 할까 내가 떡도 쥐고 있는데 또 다른 큰 떡을 먹는다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쳤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미 4선이면 자기는 할 거 다 이뤘다. 제가 우상호 의원한테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이룰 건 다 이뤘고 원내대표도 했잖아요. 당대표 빼고는 다 했고. 그러니까 당대표도 사실 했죠.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더 큰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배수진을 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서 졌지만 또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정무수석 되기 전에 강원도지사 쪽도 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고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더 큰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 일단 지역구는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은 이제 후배들한테 양보한다는 얘기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특히 서대문 같은 데는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으로 이제 넘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수석도 뭐 4선이나 했고 이제 좀 그 중진 이상인데 네. 계속 잡고 있으면 또 그것도 얼마나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으니까 본인도 본인의 길을 찾아 나가면서 명분도 만들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전 정무수석을 받은 것도 본인이 당장이야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 정무수석 역할을 잘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우면 그 자체로 당에서 본인의 전국적 인지도도 올라가고 지금은 사실 우상호 의원이 그 당원들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당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무수석직에 들어가는 것도 심지어 이제 강훈식 실장 아래에 있는 건데 본인 후배잖아요. 뭐 대통령도 자기보다 사실 어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자기가 이걸 성공시켜서 자기의 정치적 그 어떤 입지를 키우고 본인이 생각했던 뭐 좀 더 큰 길로 가는 디딤돌로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하다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좀 임종석하고 같이 정치를 입문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이재명 대표 체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종석과는 우상하고 좀 차별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이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상호 수석은 현명하게 그 문제를 스스로 내려놓는 방향으로 해결을 했고 결론적으로 둘 다 대선을 열심히 도왔지만 한 사람은 이 정부에 들어가서 중책을 맡게 됐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역할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둘이 같으면서도 다른 길을 이재명 정부에서 걷지 않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정치권 입문 이후에 보면 사실 둘이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죠. 네.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당시 당내 주류라는 뭐 그게 이제 친노일 수도 있고 친문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서는 주류에 좀 가까운 네. 모습을 보였고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주류라고 지금까지 본인도 자기는 항상 뭐 그렇네, 나 주류가 생각해보니까. 아니고 난 뭐 무게파고 번개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우상호 의원을 각 개표별로 또 이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필요하면 항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호 수석 스스로 그 자기 영역들을 만들어내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 제가 덧붙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수석을 썼잖아요. 여하튼 근데 비대위원장 할 때 수박이란 말 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수박이라고 비판을 받았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2022년에 대선 지고 지방선거 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내에서 이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백서를 만들었어요. 민주당에서는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공표를 하지 않아요.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우상호 당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안 만들었다는 입장 하에서 2012년 대선 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는 패했어요. 그래서 그때 패배하고 나서 백서가 당내 갈등 분열의 양상 그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안 만든다. 사실은 이제 만들어 놓고 공표를 안 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걸 안 공표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문재인 책임론만 나오고 뭐 이재명 책임론이 안 나왔다부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걸 안 내므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나오는 그 순간 이재명 당시 대통령한테 그렇죠. 네. 온갖 논란이 다 쌓일 맞아요. 수밖에 예,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우수석이 여하튼 어떤 정치적 고려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끝내 이제 백서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을 좀 도와준 셈이 됐죠. 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좀 대통령 입장에서 얘가 이 우수석이 선을 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아까 김진우 기자 얘기했지만 우수석은 말하면서도 기분 나쁠 정도의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딸 이재명 대표 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 2번 나가는 건 아니다. 근데 그게 원리 원칙적으로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번 나가는 게 당신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당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제가 기억하는데 우수석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원칙적으로 좀 정치 원칙적으로 도의적으로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식의 표현을 써도 이재명 대표 개인을 공격을 한 것 같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공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나를 공격을 하고 나를 비판을 하지만 선을 넘지 않으니까 그 기술적인 측면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쓴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 판단이나 그의 언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8번이나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모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잘 발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팔선 대변인이라는 이야기까지 팔선 대변인. 뭐 대변인 전문가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대변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 사안들을 갈래를 잘 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하니까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영역들을 확보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팔선 대변인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 말보다 듣기다. 뭐 이거는 좀 약간 정치인 특유의 약간 과장이 있긴 한데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정치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계파에 소속되지도 않고 어떤 계파들은 싫어하기도 하는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항상 부르잖아요. 그만큼 그 능력들을 인정을 받는 거고 이게 이 능력이 이제 그 또 별명 하나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나이퍼라고 해가지고 우나이퍼. 기본적으로 뭐 이 멘트 같은 거를 되게 촌철살인 멘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본인이 뭐 시인을 꿈꿨던 문학도 출신이니까 이게 말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가 사실 말로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을 이 청취하는 사람들 내지는 기자들한테 머리에 꼭 박히도록 하는 말 그러니까요. 하는 네.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말들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이분 거론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현주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옛날 바른미래당 다니다 있다가 이제 영도 출마설 나올 때 이현주는 뭐 경유형 철새냐 뭐 이게 뭐 영도는 철새 도래지 아니다라는 말도 유명했고 그다음 뭐 김문수 이번 지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원래 대구 수성구 가가지고 뭐 김부겸 맞아요. 총장 네. 붙었을 때 거기서 뭐 뼈를 묻겠다고 해놓고 이제 이후에 서울시장 출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대구에서 뼈 묻겠다고 하더니 뭐 살만 왔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일 유명한 게 그겁니다. 박근혜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할 때 소명자료 내면서 뭐 이제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그 당시 세월호 때 진문을 봤다고 하니까 아니 이 정권은 무슨 재택근무 정권이냐 뭐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더니 이 정권 들어가면 침대는 집무실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